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로 인해 영유아에게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RS 바이러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RS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되면 치명도가 매우 높은 질병인데요. 오늘은 RS 바이러스 치료법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RS 바이러스 네. 생소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어떤 질병인가요? RS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호흡기 질환을 주로 유발합니다. 네. 대표적인 겨울철 유행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부터 다음해 초봄까지 발생하는데요. 2세 이하의 유아들 95%가 최소 한 번 이상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처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유아 100명 중 두세 명은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하의 신생아가 감염되는 전체 호흡기 질환 원인 바이러스 가운데 RS 바이러스가 77%를 차지해서 신생아 및 어린 영아의 호흡기 질환 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관지의 말단부에 있는 작은 기관지를 모세기관지라고 하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염증을 일으킨 것을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RS 바이러스입니다. 겨울마다 이것이 유행하는데 병의 진행은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에서 2세 미만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흔히 감기나 가벼운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주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 2세 이하의 유아들 95%가 최소 한 번 정도 걸리는 거면 뭐 대부분 아이들이 걸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RS 바이러스의 구체적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기들이 주로 RS 바이러스 감염될 경우에는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또 인두통으로 시작하는 코감기와 목감기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기침은 1일에서 3일 후에 나타나는데요. 이때 재채기나 미열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발생한 직후에는 청진을 했을 때 천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모세기관지염으로 인해서 천명이 들리는 것입니다. 즉 천명은 세기관지가 좁아지고 분비물이 많은 소아에서 나타나는데요. 숨을 내쉴 때 쌕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유아가 모세기관지염이 있을 때 나타나면서 천식이 있는 경우에도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또 병이 진행되면서 기침과 이런 천명음이 증가하고 호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쌕쌕거리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고 숨쉬기 어려워하거나 빠르게 호흡하며 피부색이 청색 및 회색을 띠게 되며 먹거나 마시고 잠자기 힘들어하는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 꼭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라든가 고위험 아기이면서 감기에 걸린 경우라든가 호흡곤란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거나 또 많이 아파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RS 바이러스가 폐렴이나 또 모세기관지염으로 자주 발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병이 같이 발병하는 그런 감염으로 입원한 경우는 사망률을 한 2% 정도 잡습니다. 네. 하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든지 폐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질환, 미숙아 등 고위험군의 경우는 사망 위험률은 더욱 증가합니다.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RS 바이러스 감염될수록 더 위험해지는데요. 네. RS 바이러스는 1세 미만 유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서 1세 미만 유아 10만 명당 연간 사망률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보다 약 1.3배에서 2.5배 정도 높습니다. 네. 또한 급성 증상 이외에도 RS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세기관지염이 발생한 경우는 향후 천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가 없이 면역 기능이 심하게 억제된 환자에서는 또 심한 경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 1주 내에 감염이 되면은 사망률이 50%에 가까이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RS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특별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RS 바이러스 유행은 매년 일어나고요. 또 생후 몇 개월 내에 영향하기 위해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온대 지방에서는 유행은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면서 4, 5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체로부터 받은 항체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후 4에서 6주 사이에는 심한 감염증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재감염이 회복 후에 수준에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유행 시기에 더 흔하게 됩니다. 또 재감염 시에는 대개는 가벼운 경과를 보이는데요. 재감염률은 바이러스 유행 시마다 10에서 20% 정도이며 특히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네. 유행 시기에는 병의원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염된 환자로부터 직접 접촉이라든가 또는 의료인의 손을 통해 감염되며 또는 감염된 성인으로부터 전파되게 됩니다. RS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바이러스로서 부엌 조리대나 장난감, 수건, 담요, 이불, 상원 휴지 등과 같은 물건들에서 몇 시간 살아 있습니다. RS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물건에 접촉할 경우에는 또 감염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많거나 네.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이런 집단 생활이나 활동을 하는 아기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RS 바이러스 검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RS 바이러스의 그 확진 검사는 호흡기 분비물에서 그 바이러스나 그 항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면역 형광법이라든가 엘리사법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한데요. 급성기나 또 회복기 혈청에서는 항체가의 증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영아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흉부 사진의 경우는 초기는 대개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폐의 광팽창이라든가 또 폐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걸리는 RS 바이러스 걸렸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는 그 주로 대중요법을 하는데요. 호흡기 감염으로 목의 뒷부분에 끈끈한 분비물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러한 분비물로 인해서 기침을 시작하게 되면은 목구멍에 경련이 생기고 결국 목구멍 경련이 원인이 돼서 발작적 기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먹이게 되면은 목구멍과 기도의 긴장을 약화시키고 분비물을 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도가 넘는 또 고열이 지속된다면은 4 내지 6시간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이번 환자의 경우는 대개 저산소 혈증이 생겨가지고 산소요법이 필요합니다. 흔히 탈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적절한 또 수행요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 하나의 경우에는 RS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항체인 시나지스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RS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유행 기간 동안에 매달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숙아라든가 만성 폐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가 그 적응증이 됩니다. 최초 투여는 RS 바이러스 계절인 시작 전인 9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RS 바이러스 계절인 9월부터 3월까지가 그 보험에 인정이 되고요. 보험 인정 투여 횟수는 총 5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예방 수칙들 어떤 걸 또 지켜야 될까요? 그 RS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그 생활 수칙으로서는 다음 사항이 권고가 되는데요. 아기를 만지기 전에 누구나 반드시 손을 닦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과 아기가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아기가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아기의 장난감과 이불은 자주 세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요. 흡연은 기침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흡연하게 되면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유아용 젖꼭지라든지 식기, 칫솔, 수건 등 개인적 물품들은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고위험군 환자들은 호흡기 감염 환자들로부터 꼭 격리해야 합니다. 의심되거나 확인된 환자를 돌볼 때는 필요하면 장갑 등을 사용해야 되고요. 접촉한 후에는 손을 잘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질병이든 어른들이라도 위생 관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는 또 면역력이 워낙 낮다 보니까 더욱 더 위생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S 바이러스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인데요. 한번 감염되면 면역력이 생기는 다른 바이러스들과는 달리 재감염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기가 열이 없는데도 콧물과 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